자,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사실 당황스럽죠? C샵 수업 계속 하다가 뜬금없이 C 언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싶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 이 참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참조? 그리고 참조 개념을 알면은 이제 깊은 복사, 얕은 복사,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알라고 하면요. 그 C 언어의 포인터를 좀 알면 좋아요. 물론 포인터 없이도 설명 드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는데, 드릴 수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억을 준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켤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뭐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 하시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설명은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이제 추가해서 프로젝트를 열 건데, 콘솔 앱이나 닷넷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빈 프로젝트 요걸 열 겁니다. 빈 프로젝트를 열 거예요. 그래서 뭐 테스트 스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할 거고, 여기 소스 안에다가, 자, 소스 안에다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스왑 테스트 1.c. 그래서 이거 확장자를 .c로 하셨을 거예요. .c로. 그래서 뭐 샵 인클루드 stdio.h 적고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return 제로를 적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int a에 3이 있고 int b에 5가 있을 때 얘네 두 개의 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함수 이용해서 바꾸래요. 일단 함수 없이 바꾸려고 하면요. 함수 없이 바꾸려고 하면은 템포에다가 a 넣고 a에다가 b 넣고 b에다가 템포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값이 바뀌어요. 뭐 이것까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 3으로 바뀝니다. A 있고 B 있고 여기에 템프가 있을 때 A에 있던 3을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B에 있던 5를 A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3을 B에다가 넣는 방식이죠. 자, 이제 C 언어 버전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요게 아니고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포인터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void swap 뭐 함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int 별 x, int 별 y. 그래서 이 템포에다가 별 x 넣고 별 x에다가 별 y 넣고 별 y에다가 템포를 넣어요. 그래서 이 swap이라는 함수에 이제 각 변수의 포인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소죠. 주소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f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3, 5가 찍히겠죠. 두 개의 값이 바뀌거든. 값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이 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인터입니다. 여러분, 포인터를 뭐라고 배웠어요? 포인터가 뭐예요? 포인터가 뭐예요? 나 포기하게 하는 거. 나 C 언어 포기하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말고. 뭘까요? 포인터가 뭐죠?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포인터가 뭘까요? 음, 맞아요. 주소를
주소입니다. 포인터는 주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x랑 y가 지금 뭘 저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a의 주소 그리고 b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저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이 x라는 이제 그 메인이라는 메모리 메인 함수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에 뭐 3이 있고 뭐 b에 이제 5가 있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스왑에 해당하는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있는 거죠, 스왑. 참고로 여기 템프 있죠, 템프. 이 템프라는 친구는 이 스왑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건 알 거예요. 이 변수가 이 함수 끝나면은 메모리 상에서 없어진다는 건 알 겁니다. 이 템포는 메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템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메인에 있는 템포랑 이 친구랑 서로 다른 애입니다. 다르네요.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수압에 있는 거는 템프랑 x, y인데 이 x랑 y는요. 앞에 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트 타입 변수가 아니고 정수 타입 변수의 주소 저장하는 애예요. 그래서 x가 갖고 있는 값, 어떤 값은요. 그 값은 뭐 0xa라고 칠게요. 그 값은 여기 위치를 의미하고 뭐 0x 뭐 b라고 했을 때 얘는 요 녀석의 위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변수 앞에 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이 붙으면은 네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의 값을 좀 보여줘봐. 아니면 그 값을 어떻게 바꿔봐. 읽어와.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별 x는 별 y 했잖아요. 그러면은 x가 가리키는 값이랑 이 y가 가리키는 그 값을 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y가 가리키는 값은 템포에 저장하고 있는 그 값으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메인에서 3, 5를 5, 3으로 바꾼 다음에 이 수합을 하게 되면은 3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인터를 어떻게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인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요거를 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에 3이 있고 B에 5가 있는데 그 A랑 B의 위치를 넘겨주고 여기서는 그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바꿔주고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템포에 넣고 그 템포에 있는 값을 이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이제 템포에 있는 걸로 바꾸고 그래서 이 수합이 끝나고 나면은 A와 B의 값이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A는 5, B는 3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end가 붙은 거는 우리는 주소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밥 먹기 전에 냈던 문제의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C뿔뿔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포인터 있잖아, 포인터. 포인터가 C랑 C뿔뿔에는 있거든요. 근데 C샵이랑 자바에는 없어요. 근데 C뿔뿔부터 등장한 그 참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참조자가 포인터랑 좀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리고 이 참조자 개념은 이 C샵에 있습니다. 자바에는 거의 진짜 간접적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C뿔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C뿔뿔은 여러분이 전혀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뭐 따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봐보세요. C랑 코드 거의 비슷하니까. 자, 일단 얘를 이제 빌드에서 제외하겠죠. 빌드에서 제외하고
추가해서 새 항목. 확장자를 .cpp로 그대로 둡니다. 수압 테스트 2. 샵 include iostream int main 선 제로에서 int a는 3, int b는 5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수압한 다음에 void 수압해서 int 별 a, int 별 x, int 별 y. 별이 아니고 end.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거를 일단 보여드리자면 일단 뭐 똑같이 int 템프는 x, x는 y, y는 템프.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x, y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진짜? 뭐 지금 요거 때문에 조금 쫄 수 있는데 지금 이 함수 생김새도 똑같고요. end가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참고로 이 end는요 참조자를 의미해요. 참조자. 근데 앞에 C랑 C 뿔뿔 설명 도저히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편하게 참고하시고요. C샵에서 참조자 개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C랑 C 뿔뿔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거. 자, 그래서 A에 3, B에 5가 있는데 이거 실행하잖아요. 수합하고 A, B. 자, 한번 이게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53이 아니고 5랑 3인데 53이 아니고 5랑 3이에요. 자, 이 C 뿔뿔에도 참고로 포인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쓰는 여기 C 언어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포인터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C 뿔뿔에는 포인터 말고 이 포인터 이런 개념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참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자는 C샵에도 있고요. 자바에는 간접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C 언어에는 이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고 그 포인터라는 녀석은 그 특정한 어떤 변수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자라는 친구는 뭐냐면요. 참조자는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int and refA는 A. int and refB는 B. 자, 이 참조자라는 거는요. 이렇게 and를 쓰고요. C++에선 and 붙이고 C샵에선 ref라는 키워드를 붙여요. 자, 그렇게 붙이는데 이 참조자는요. 값을 저장하되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된 값도 저장하고 그 변수에 있는 위치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REFA랑 REFB를 그대로 찍어보면요. A랑 B가 갖고 있는 값이 그대로 나와요. 3, 5, 3, 5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3이랑 5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수합하면요. 수합하게 되면은 얘도 지금 참조자거든요. 근데 이 참조자라는 거는 값도 저장하고 위치도 같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템플을 통해서 값을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참조자란 말이에요. 참조자기 때문에 실제 이 메인에 있는 변수가 이 수합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end x, end a, end b 이런 애들이 위치만, 그러니까 주소만 저장해요.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면요. 프린터를 해보면요. 됐다 이상한 값이 나오죠. 자, A랑 B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뭐 됐다 이상한 값이 정말 이상한 값이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값이 나오죠. 왜냐? 주소니까. 주소니까. 주소니까 그런데 이 참조자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해보면요. 출력을 해보면 그냥 그 값이랑 똑같은 게 나와요. A랑 B가 저장하고 있는 그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 참조자가 갖고 있는 거, 요거를 그대로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EFA랑 REFB를 넣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REFA, REFB. 그래서 출력하면은 다시 또 이제 3, 5가 되겠죠. 3, 5가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C 시간도 아니고, C 뿔뿔 시간도 아니고, C샵 시간이고, 저는 그 참조자라는 녀석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C샵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프로젝트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콘솔 앱을 합니다. 콘솔 앱. 콘솔 앱을 해서 헬로 C샵 007 언더바 04 해요. 여기 C랑 C 뿔뿔 잘 모르겠으면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단 C샵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헬로 C샵 007 언더바 004로 바꾸시고요. 자,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만들 겁니다. 보세요. static void swap해서 int a, int b. 그래서 이렇게 템포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두 개 서로 바꾼다. a는 b, a는 템포, a는 b, b는 템포.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ref를 붙인다. 그래서 ref는 참조자를 의미해요. 즉 참조자는 주소랑 그 변수의 값과 위치 모두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상에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랑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포인터처럼 위치만 갖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메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직접 호출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복사에 대한 얘기인데 깊은 복사, 얕은 복사 혹은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 그래서 값 기반의 호출이냐 혹은 참조자 기반의 호출이냐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코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A에다가 뭐 3을 넣고 B에다가 5를 넣은 다음에 수합해서 A, B 호출하고 일단 뭐 A랑 B를 한번 찍어 봅니다. 자, A랑 B를 한번 찍어 보면은 A랑 B는 여전히 3과 5일 거예요. A랑 B는 여전히 3이랑 5입니다. 왜? 메인에 있는 A, B랑 이 위에 있는 이 A, B는 서로 별개거든. 값만 그냥 복사한 거지 서로 다른 애예요.
예를 들자면 뭐 대구에 있는 이동준의 통장이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이동준의 통장에 한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서울에 사는 이동준의 통장에도 10억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합하고 REFA, REFB.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랑 B의 값이 서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얘는 얘는 단순 복사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위치까지 위치가 복사가 된 거야. 아, 위치랑 값이 복사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B에다가 A를 집어넣고 B에다가 1000을 넣고 나서 A 값 찍어보고 B 값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A는 A대로 있고 B만 바뀌어요, 값이. A는 여전히 A 값 그대로 갖고 있고 B만 바뀌어요. 이런 식의 복사를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즉,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깊은 복사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복사라면은 그럼 얕은 복사는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우리 C 언어 때는 수학 문제 하면서 포인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A랑 B라는 변수에 그 위치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이 위치 저장하는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메인에 있는 A와 B의 값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앞에 이렇게 별이 붙으면은 이 포인터에다가 별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가리키는 그 변수의 그 값,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값을 바꿀 수 있고 읽어올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합하면은 A랑 B의 값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참조자라는 거는 값이랑 위치를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자를 활용해서 이 참조자라는 걸 활용을 해서 함수를 돌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단순하게 값으로만 단순히 값으로만 수합 이렇게 함수하는 거랑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안에 내용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참조자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값이 바뀐 게 메인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C샵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REF라는 키워드로 바뀐 겁니다. 이 REF 키워드가 C++의 AND랑 똑같은 거라 보면 돼요.
ref 인트랑 인트 엔드 뭐 요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ref라는 게 이제 참조자가 되는 거고 요 참조자를 통해서 값을 그러니까 메인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값복사, 뭐 참조복사,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그러니까 인트 값 이런 애들은 이게 복사해도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 값을 복사해 온 다음에 B의 값을 바꿔도 A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A가 여전히 5겠죠. 왜냐? 여기서 이제 A가 그대로 3이고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I가 5겠죠. 그래서 A 값은 5고 B는 1000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얕은 복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얕은 복사를 하려면은 좀 귀찮겠지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자, 수트 뱅크 어카운트. 자, 뱅크 어카운트를 하고요. 일단 좀 특이하지만 그 고객의 정보가 이렇게 다 칩시다. 고객의 그 성별이랑 고객의 이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고객의 잔액. 자, 고객의 성별, 그 다음에 이름, 잔액 있다고 쳐볼게요. 이제 얕은 복사를 할 거고요. 이 얕은 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피부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제 노래 틀어주고 싶네요. 그 드라마 추노에 나오는 노래 있거든요. 가슴에 뭐지 뭐 눈물에 데인 것처럼 뭐 그거나 눈물에 데인 것처럼 하여튼 그 추노 노래를 딱 들으면서 이 코딩을 하면은 딱 와닿을 거예요. 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이제 알 거예요. 자, 봐봐요. 뱅크 어카운트. 그래서 누구 할까? 어, 우리 전시윤님 할게요. CU. 뭐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할게요. 자, CU님의 이름 전시유. 그 다음에 뭐 성별 여성. 근데 우리 전시우님이 뭔가 이제 열심히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번 거예요. 21억 이상을 보유하심. 나 전시우 돈 많으니까 인트 말고 롱을 합시다. 그래서 롱점 맥스 밸류니까 전시우님이 돈이 얼마 있는 거냐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이제 1000억 다음에 조죠. 조. 그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경 정도, 900경 정도가 있어요. 야, 이 전시 900경. 자, 근데 가슴에 대인 것처럼. 자, 이제 한 놈이 나타나서 뭘 하냐면 이동준이가 그 비트코인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이동준이 비트코인을 너무 열심히 했네. 자, 우리 전시우 씨 얼마 했는지 봅시다. 가슴에 대인 것처럼. 과연 전시우는 이동준을 추노할 것인가? 자, 전시우 돈이 이렇게 된대. 얼마나 열받겠어요. 900경이 있는데 21억 마이너스 21억이래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 일단 좀 쉬고 계세요. 네, 2시 50분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것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다 한 거거든요. 이거랑 이런 거 다 한 게 저 사실 요거 때문에 했어요. 요거.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PPT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저런 걸 했습니다. 네, 일단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드렸는데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있는 C랑 C 뿔뿔은 뭐 다시 안 보고 그냥 요것만 볼게요. 어, 그래서 A랑 B라는 변수에 각각 그 3이랑 5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첫 번째 수업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요. 메인에 있는 3과 5가 각각 A의 3, B의 5로 복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값을 뭐 바꾸고 뭔 짓을 해도 이 템프나 A, B 얘들은 이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애들입니다.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끝난다고 해도 값은 여전히 A는 3, B는 5예요. 자, 이 수업 함수를 이제 끝낸 시점을 딱 보면은 A에는 여전히 3이 있고 B에는 여전히 5가 있죠. 안 바뀐다고요. 결론은.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이제 REF를 붙였습니다. REF를 붙이게 되면요. 얘는 이제 참조자라서 이제 이거 자체 이렇게 대입하면은 값이 대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A랑 B가 가리키는 값. 그러니까 메인 A는 A, B죠. 뭐 변수명 굳이 똑같이 안 맞춰도 돼요. 얘는 X, 얘는 Y로 해도 됩니다. 음. 얘는 X, 얘는 Y로 해도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REF를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함수에서 값이 바뀌면은 같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참조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뿔뿔이랑 C도 그래서 사실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 가지고도 이제 뭐 함수에서 값이 바뀌었을 때 메인에서도 바뀌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이 깊은 복사랑 얕은 복사 개념인데 깊은 복사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어, 원본이랑 복사본이랑 서로 별개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 B가 A의 값을 복사한다고 해서 B 값이 바뀌었을 때 A도 같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5예요. B에다 1000 넣었어요. 그럼 그래도 이제 A는 5고 B는 여전히 1000이라고요. 왜? 얘네 둘은 서로 전혀 다른 거니까. 그냥 값만 쓱 준 거예요, 값만.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추노 드라마 노래 불렀죠, 제가. 그래서 아까 가사를 잘못 불렀는데, 뭐. 가슴을 베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라는 노래를 우리 전시우 님이 부를 수도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을 제가 얘기했어요. 이 전시우라는 고객이 이름은 전시우, 여성이고 돈을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이 DJ 리 하지 말고 유나를 할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이렇게 뭐 유나 쌤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여기 이유나가 여자라서 여자라서 그냥 전시우 요걸 복사한 거예요 그대로. 뭐 네임이랑 요거는 나중에 바꾼다 치고 일단 네임은 나중에 바꾸고 일단 유나가 가지고 있는 그 뭐야 머니값만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봤더니 이 전시유한테 있던 900경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1억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시우님 지금 유나쌤을 좋아하겠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은 진짜 쫓아가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얕은 복사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 안에 뉴 뱅크 어카운트가 하나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여기에 뭐 이름, 뭐 성별, 금액 정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요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하나 있고요.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이 CU라는 변수가 요 녀석을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걸 이렇게 복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사하면요. 그 유나라는 변수도 똑같은 곳을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고요. 그래서 유나.머니에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응용하자면 함수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자면 뭐 스태틱 void 한 다음에 뭐 fill money 하고 뱅크 어카운트 컴마 int money. 아 롱을 합시다. 롱. 자 롱을 해서 어카운트 이 머니 값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fill money를 쓰게 되면은 어카운트의 머니 값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전시우님이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뭐 fill money 한 다음에 cu 컴마하고 롱점 맥스 밸류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다시 이제 전시우에 요거를 이제 해보면은 뭐 900경까지는 아니더라도 900경 정도네. 900경 정도를 다시 얻었어요. 900경. 물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유나.점 머니도 똑같은 값일 거예요. 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을 해야 하고요. 조심을 해야 하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새로 만들어야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만들고 나서 해야죠. 자, 그래서 뭐 DJ리에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을 뭐 그냥 뭐 똑같이 해볼게요. 뭐 전시우님이랑 똑같은 성별이라고 치고 제가 대신에 이름은 뭐 이동준이고 그리고 돈은 이제 뭐 빵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동준이랑 전시우랑 서로 이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은 전시우의 돈은 900경이 그대로 있고 이동준만 빵원이죠. 그래서 복사할 때 주의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해줘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필요한 거면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원본이랑 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은 DJ리는 또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이 힙 영역 안에 메모리가 한 개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DJ리는 얘를 가리키고 그리고 전 CU 같은 경우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복사를 우리는 얕은 복사, 쉘로우 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복사 주의해야 하는 것이 어레이 리스트, 뭐 리스트, 그 다음에 배열 이것에 해당돼요. 그리고 스트럭트, 뭐 스트럭트나 인트 같은 것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뭐 다만 요거랑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좀 운명 공동체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REF 키워드를 쓰면은 그렇게 이제 값이 같이 바뀔 수 있다. 주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필머니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해서 써야겠죠. 필머니도. 그래서 이 필머니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머니 값을 추가했지만 이 어카운트라는 녀석 자체가 이 CU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변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 똑같은 메모리 그 녀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잘 사용해야겠죠.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자, 그러면은 요거를 PPT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A라는 변수 안에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랜덤, A, new 랜덤이라든지 뭐 스튜던트, S, new 스튜던트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샵 0x10처럼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소에 가보면은 그 객체,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뭐 name, age, 뭐 grade 등등 있는 뭐 그런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태생이라고 하되나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나 플롯 이런 기본 자유형은 값이고요. 클래스로 만들어진 얘들은 참조한다고 해요. 참조한다고. 그래서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요. A에다가 10 넣고 요거를 이제 체인지에다 넣었어요. 그래도 인풋에다 20을 넣어도요. A 값은 여전히 10이에요. 서로 남남이라고요. 다만 이 앞에다가 뭐 REF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REF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얘들 20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여기 A에다가 10, A에는 10이 있고 체인지에 있는 게 인풋 10, 체인지에 있는 게 인풋 20으로 바뀌어도 A는 여전히 10이에요. 값을 복사한 거니까. 근데 참조 복사의 경우엔 다릅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경우예요. 제가 아까 뭐 필머니 만들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테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 만들고 거기에 value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10 넣었어요. 10. 그러면서 체인지 테스트 돌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20이 출력이 돼요. 10인데 20으로 바뀐다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메인에 있는 이 테스트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게 0x10이라는 메모리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 체인지에 있는 그 테스트도 똑같은 위치를 가리켜요. 똑같은 위치를. 그래서 0x10에 가보니까 밸류가 10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이제 0x10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0x10에 있는 거의 밸류를 20으로 바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녀석과 이 인풋이라는 녀석 둘 다 한 메모리에 위치를 이렇게 똑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밸류를 10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 밸류야 20으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테스트.점 밸류 출력하니까 20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게 그거 설명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복사할 때 뭐 테스트 A 그러니까 테스트 뭐 B는 A 이렇게 해서 여기 B에다가 20 넣으면은 B에다가 20을 넣잖아요. 그럼 A 값이 20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우리 여태까지 했던 이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체를 쓰면 돼요, 구조체. 구조체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도 이런 식으로 복사해도 원본이랑 그 복사본이랑 영향 받지 않습니다, 서로. 원본이랑 복사본이 서로 영향을 안 받아요. 아니면은 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가 이제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복사하면 참조 복사. 그러니까 얕은 복사지, 얕은 복사. 얕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new list int에서 오리지널 하면은 그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값만 복사해요, 값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뭐 기본 자료용을 이용한 수학 펑션 구현해서 제가 여기 윈도우 폼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지금 PPT에는 윈도우 폼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콘솔에서 여러분이랑 지금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REF 키워드 이용해서 값을 바꾸면은 이 바깥에 있는 AB가 이 바깥에 있는 AB가 바뀌게 된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비슷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체를 만들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그냥 똑같이 만드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추가 가서 새 항목 가서 롤 캐릭터
자, 롤 어카운트라고 합시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어카운트예요. 그래서 퍼블릭해서 이거 그 티어를 영어로 모르겠네. 야, 티어가 이게 맞나? TIER이지, 그래. 뭐 네임, 뭐 닉네임. 그 다음에 퍼블릭 인트 캐시머니. 자, 근데 요거 클래스를요. strCt로 바꾸세요. 스트럭트 구조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요. 얘는 무조건 갑복사, 그러니까 깊은 복사예요. 추노를 부를 일이 없다. 그래서 전시 후에 티어 뭐 다이아 하고 이제 뭐 캐시머니 뭐 1억 이렇게 있어도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뱅크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라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되지만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로 값을 잘못 복사할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경우 구조체도 많이 써요. 다만 뭐 상속 등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주로 클래스에 있어서 클래스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해요. 이런 뭐 객체 지향의 그런 주된 특성들이 다 클래스에 다 있어가지고요. 이런 구조체보다는 클래스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뭔가 값을 복사함에 있어서 구조체가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는 요 그 버튼 만들 때 있죠. 요 로케이션 있죠. 요 로케이션을 그 포인트 값을 넣는데 이 포인트가 보면은 XY 값을 갖는 구조체입니다. 이것도. XY 값을 갖는 구조체예요, 얘도. 구조체라고, 구조체. 그래서 구조체도 이게 간혹 쓰이긴 하는데, 역시 많이 쓰이는 거는 클래스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롤 캐릭터 만들어 볼게요. 롤 어카운트에서. 이번에는 너무 전시우님 이름만 했으니까, 그 제자 이름으로 할게요. 이 친구의 티어는 챌린저고요. 그리고 이름, 뭐 이동준의 제자. 그 다음에 뭐 캐시 머니는 뭐 한 21억 정도 있다 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게임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뭐 티어는 제일 낮은 게 뭐죠? 브론즈인가? 심해. 티어 심해. 뭐 네임 이동준. 예, 구조체는 이렇게 복사해도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 캐시 머니는 없어요. 그래서 요 HJ 안에
캐시머니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 LDJ의 캐시머니를 찍어보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티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서로 티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한 명은 챌린저고 한 명은 심해 있고 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네,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굉장히 좋죠. 음. 그래서 간단한 수준의 복사 붙여넣기. 나는 그냥 이렇게 복사하고 싶다. 그래서 뭐 바꾸고 싶은 거만 몇 개, 뭐 지금 여기서는 다 바꾸긴 했지만, 뭐 한두 개, 그러니까 뭐 정보가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좀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고 싶어. 그러면은 구조체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다 넣든지, 일일이 집어넣든지, 이렇게 메모리 새로 할당해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냥 구조체로 해서 이렇게 복사하든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